이번 시간에는 라인업까지 가기 위해서 파도를 넘어가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파도를 넘어가는 방법에는 파도의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져요. 처음에 우리가 물에 들어가게 되면 발이 닿는 수심부터 점점 깊어지게 될 거예요. 발이 닿는 수심에서는 보드를 옆에 두고 걸어서 이동을 하게 될 텐데요. 이때 파도가 오면 정확한 방법으로 보드를 잡고 있지 않는다면 파도에 밀려서 보드를 놓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적은 힘으로도 효과적으로 보드를 넘길 수 있을까요? 보드는 무조건 파도와 직각으로 내 옆에 놓아야 돼요. 만약 보드를 내 앞에 두거나 보드를 파도와 평행하게 둔다면 파도가 왔을 때 나한테 날아와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이 상태로 내 양손으로 보드를 꽉 잡고 밀면서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데요. 앞손은 보드의 중앙 쪽을, 뒷손은 보드 뒤쪽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파도가 오면 뒷손을 꾹 누르면서 보드의 노즐을 들어주셔야 돼요. 노즐 각도가 파도의 높이보다 높아야 넘어가기가 쉬워요. 만약에 테일 쪽을 충분히 누르지 않아서 노즐가 파도에 덮쳐버리게 되면 버티는 힘이 많이 들고 보드가 양옆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이 각도만 잘 맞춰도 정말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만약 파도의 힘이 너무 세다면 내 체중까지 실어서 꾹 눌러주세요. 보드의 각도만 조정하는 느낌이 아니고 각도를 들면서 동시에 앞으로 쭉 밀어주는 힘도 같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파도의 힘에 보드가 아예 뒤집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드 중앙 쪽에 위치한 앞손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제 수심이 좀 깊어져서 보드에 올라가서 패들을 하다가 허리 사이즈보다 좀 작은 파도가 온다면 그냥 보드에 엎드린 상태에서 손을 가슴 옆에 딛고 팔을 쭉 펴서 넘어가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이때 보드의 각도는 마찬가지로 파도와 90도 각도 꼭 만들어주셔야 돼요. 각도가 대각선이나 옆으로 평행하게 된 상태라면 파도에 맞아서 바로 날아가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냥 그대로 엎드린 상태에서 파도를 맞게 되면 내 몸통이 파도를 맞게 되면서 저항이 생겨 뒤로 밀려나게 되겠죠? 이걸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상체를 들어 올려서 파도를 보드와 내 몸 사이로 보내는 원리예요. 이렇게 되면 파도와 만나는 면적이 내 양팔과 내 배가 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밀리긴 하는데 여기서 더 효과적인 방법은 내 하체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완전 푸시업 자세로. 그러면 닿는 면적이 내 두 팔과 내 두 발이죠. 나는 여기서도 더 줄이고 싶다 하시면 한쪽 발까지 들어주세요. 순간적으로 파도랑 딱 만날 때 1초만 해주면 되니까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약간 엎드려서 그 바닥에서 웨이브 하는 것처럼 상체 먼저 들고 엉덩이, 다리, 발까지 쭉 들어주세요. 그러고 파도가 지나가자마자 다시 상체부터 내리고 엉덩이, 다리, 발까지 부드럽게 내려오시면 속도를 잃지 않고 바로 다시 패들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딱 내 팔 길이 이하의 사이즈 파도에만 효과적이에요. 허리 사이즈 정도의 파도라면 앉아서 넘어가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패들을 하다가 파도가 온다 싶으면 패들을 멈추고 파도를 바라보고 앉아 있다가 파도와 만나는 그 순간에 발로 차서 보드를 앞으로 이동시키고 다시 엎드려서 파도를 넘어가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도와의 각도를 잘 맞춰주셔야 돼요. 내가 앉았을 때 파도의 사이즈에 따라 노즐을 파도 경사 이상으로 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파도랑 딱 만나는 그 순간에 두 손은 양쪽 레일 꽉 잡고 개구리 헤엄처럼 평형 발차기로 뻥 차주세요. 그러면 내 보드가 파도 위로 올라갔을 텐데요. 이때 바로 몸을 엎드리면서 무게중심을 노즈 쪽으로 실어서 파도 경사면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다시 패들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이 기술은 한 번 익히면 정말 쉽고 머리도 안 적실 수 있고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없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타이밍과 보드의 각도가 이 방법의 키포인트인데 이게 안 맞으면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보드의 각도를 너무 높이 들거나 제대로 체중 이동을 못하면 이렇게 파도에 맞아서 뒤로 뒤집힐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이렇게 되면 정말 힘들어요. 물도 많이 먹고. 작은 파도에서 먼저 충분히 연습을 해보세요. 여기서 추가로 좀 고급 기술도 하나 알려드리자면 발차기를 하기 전에 손으로 보드 레일을 잡고 수면 아래로 슉 눌러주시면 부력 때문에 보드가 막 튀어나오려고 하겠죠? 이때 좀 버티다가 파도랑 딱 만났을 때 발차기 하면서 팔 힘 풀어주시면 부력이랑 발차기가 같이 이 보드가 발사되는 힘이 달라요. 저는 이거를 슉뽕 자세라고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버틀콕이라고 해요. 병 코르크 마개처럼 뻥 날아가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걸 잘하시면 정말 큰 파도에서도 이걸로 파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술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리가 꽤 되니까 이거를 파도 잡을 때에도 잘 활용하면 훨씬 더 쉽게 파도를 잡을 수 있고 심지어 패드를 안 하고 이 기술만으로도 파도를 잡을 수 있어요. 어깨 이상 사이즈의 센 큰 파도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다 깨져버린 큰 거품 파도를 뚫고 가야 될 때는 롱보드의 경우에는 터틀룰을 사용하고 숏보드의 경우 덕다이브를 사용합니다. 터틀룰은 90도로 패드를 하다가 파도랑 만나기 조금 전에 레일을 양손으로 꼭 잡고 옆으로 뒤집어서 파도로 넘어가는 방법이에요. 거북이 뒤집힌 모양이라고 해서 터틀룰이라고 해요. 이때 그냥 엎드리는 상태에서 레일 중앙 쪽을 잡는 게 아니고 노즈 쪽 레일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뒤집어서 노즈 쪽을 당겨주셔야 파도가 보드 위로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 비행기나 자동차 같은 거 보면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선형으로 제작되어 있잖아요. 같은 원리예요. 뒤집어서 파도의 힘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드 앞쪽을 당겨서 파도가 효과적으로 지나가게 만드는 거죠. 레일의 중앙 부분을 잡거나 노즐을 제대로 당기지 않을 경우에는 파도 힘이 세면 뒤집은 상태로 그대로 다시 파도와 함께 끌려가는 최악의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서핑하면서 제 생각에 제일 위험하면서 힘든 상황인데요. 이것도 작은 파도에서 충분히 연습하시면서 점점 크고 센 파도에서 시도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파도가 부서질 때 보드를 뒤집고 물 안에서는 몸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보드에서 떨어뜨려 주시는 게 좋아요. 보드가 막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몸이 보드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이때 호흡은 코로 숨을 이렇게 뱉어주셔야 코에 물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파도가 지나가고 다시 뒤집어서 올라와서 바로 패드를 시작하시면 되는데 이때 파도가 지나가자마자 타이밍 잘 맞춰서 뒤집으면 파도 힘의 탄성을 받아서 더 쉽게 뒤집을 수 있어요. 다음 파도가 또 크게 올 수가 있으니까 올라오자마자 바로 패드를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보통 이 터틀룰을 사용해야만 할 때는 파도가 클 때인데 이런 날은 세트가 오면 터틀룰을 보통 연속으로 3번 이상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파도가 없거나 작은 날 이 터틀룰을 연속으로 하는 연습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덕다이브는 숏보드로 할 수 있는 파도를 넘어가는 기술인데요. 오리들이 잠수할 때 모양이랑 비슷해서 덕다이브라고 불러요. 힘이 세신 분들은 얇은 퍼포먼스 롱보드로도 덕다이브를 하시더라고요. 터틀룰과 마찬가지로 파도와 수직으로 패드를 힘차게 하다가 파도와 만나기 직전에 양옆 레일을 잡고 팔로 눌러서 노즐을 물 안으로 집어 넣어주세요. 한쪽 발은 숏보드에 패드를 디뎌주세요. 그러면 보드와 내 몸이 함께 잠수하면서 파도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파도가 지나가면 패드를 발로 눌러서 차고 노즐을 들어서 머리, 상체 순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시면 돼요. 가장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은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내 보드가 어디로 날아가도 누구와도 부딪힐 위험이 없을 때 하는 방법인데요. 파도는 오고 있는데 내가 아무 힘이 안 남아있다 하면 보드를 돌려서 파도와 등지고 앉아서 등으로 파도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로 두 손으로 보드를 꼭 잡고 앉은 자세로 버티는 거예요. 닷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보드의 최대한 뒤쪽 테일에 앉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보드에 맞아서 날아가는 일이 안 생겨요.
좀 밀려나긴 하는데 이 방법이 그래도 떠내려가는 걸 최소화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파도 사이즈에 따라서 파도를 넘어가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파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파워가 센지, 바람에 따라서, 또 주변에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나의 위치 등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파도를 넘어가는 그 순간에 본인의 판단하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파도를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에게 맞는 보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